굉장히 바쁘시대요. 지금 미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못 모셨어요. 돌아가는 정세를 보고 우리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어떤 요소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전자출판, 이러닝, 차세대 웹, 멀티미디어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질적인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융합되어야 할 토픽들, 바로 이 융합되어야 될 여러 가지 5가지의 토픽들, 요소 기술들을 어떻게 융합시킬 수 있을 건가? 그러니까 다양한 개념의 미디어 서비스가 미국 시장에서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출현하고 성장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대응력은 부족하다는 사실들을 지금 인식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따라서 우리는 스마트 미디어가 이제 산업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고도화될 것을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 늦었지만 다시 앞서갈 수 있는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준비가 종합적인 표준화 추진 체제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첫 번째 도전, 제가 해보고 싶은 첫 번째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그 정책 사업들 보면 국가가 지금 사실 우리 정부도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줄여나갈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부처는 예산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 돈을 따서 정책 사업을 공고를 하면 민간 기업에서는 아마 그 사업들을 수주하려고 노력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결과물은요. R&D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물들은요. SI성 용역 사업 형태의 결과물들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사실 그거를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과 아웃풋의 갭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마트 미디어 국가표준 코디네이터로 아마도 저는 이제 2년 정도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중간에 1년하고 잘릴 수도 있지만요. 2년 동안 제가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에서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곳에 정책 사업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정책이 열리고 그것이 민간의 투자와 연결되고 민간이 투자한 것이 산업화가 돼서 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부 관계자도 만나고 있고 지자체분도 만나고 있고 민간 기업분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코디네이터들한테, 국가표준 코디네이터들한테 요구되는 기능이고 그것이 저희들이 산업화를 위해서 시장 밀착형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산업을 이끌고 가는 그런 형태가 우리의 산업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형 산업구조는 그 반대이지 않을까요? 산업이 정책을 끌어가는 거죠.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계속 압력을 넣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는 그걸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융합형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미디어 산업화가 역시 필요하죠. 이제 서둘러야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미디어의 킬러 컨텐츠, 아까 전문가들, 저의 지인들이 저에게 조언해 주신 그 3가지 킬러 컨텐츠를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스마트 러닝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이 사전 등록하실 줄 몰랐어요. 정말로. 730명 이상이 사전 등록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자르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확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실제로 한 250여 명 참석하실 거로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오전 세션에 전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하시는 행사는 전 처음 해봐요. 진짜로. 그리고 이 스마트 러닝이 300명 가까이 등록하셨어요. 스마트 러닝 세션 하나에. 왜 킬러 컨텐츠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았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어요. 스마트 러닝 어떻게 가야 할까? 우린 계속 기반을 클라우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육 클라우드라는 걸 생각해냈습니다. 교육 클라우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교와 가정을 연결하는 클라우드. 그리고 여기서 돌아가는 공용의 플랫폼이라는 거는
초등학교에서 꼽을 수도 있고, 중학교에서도 꼽을 수 있고, 대학교에서도 꼽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꼽을 수 있고, 훈련기관에서도 꼽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연계된, 그리고 컨텐츠들이 이 클라우드 상에서 존재하는, 리소스들은 클라우드에서 존재하는,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이지 않을까요? 자, 이런 실험들이 교과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라는 사업인데요. 교과서처럼 보이죠? 교과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부릅니다. 교과서처럼 보이는데 멀티미디어가 임베디드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비디오 클립도 불러내고 시뮬레이션도 불러냅니다. 그런데 이런 복합적인 모델로는 아주 훌륭하죠. 가장 선도적이죠. 그런데 실제 상용화 가능성,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용량이 너무 커요. 이것들이 다 교과서 안에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어느 기자분이 합성해 주신 건데요. 이런 거를 원하는 거죠. 가장 간단한 이북 형태로 교과서는 가지고 있지만 저기서 불러내는 모든 자원과 서비스들은 클라우드에 있는 거죠. 바로 그 그림을 우리 스마트 러닝의 모델로, 전자출판과 이러닝의 융합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 콘텐츠요? 예,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상호작용을 하는 콘텐츠이고 이것은 반드시 융합이니까 파생 서비스, 커머스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기술들이 쓰여질까요? 저는 아이언맨 영화를 볼 때마다 이런 홀로그램, 입체 표현 기술들이 콘텐츠에 표현되는 걸 너무 희열을 느끼면서 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테니까요. 광고에서는요. 자, 작년 4월에 이벤트로 빅컬에서 이벤트로 한 AR 광고입니다. AR 마커를 출력해서 카메라에 갖다 대면 저럴 때 증강현실로 2NE1의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빈폴 셀틱진 프로모션 광고거든요. 그 진, 셀틱 진을 광고하는데 AR 기술을 이용합니다. 스튜디오도 만들 수가 있죠. 빈폴진 AR 같이 체험해 주실까? 여기서 이렇게 촬영을 하죠. 가상 스튜디오에서 저렇게 보이게 만들어줄 겁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제작 비용과 제작 기간, 제작 투입된 리소스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네, 많았겠죠. 저걸 보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나 툴이 없었으니까요. 그거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기반 표준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있으면 선생님도 마커를,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도 AR 마커를 출력시켜서 얼마든지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커머셜 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퍼블리싱은, 일반적인 스마트 퍼블리싱은 아까 스마트 러닝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융합되는 부분. 근데 우리가 스마트 미디어 정의를 할 때 소외계층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마트 퍼블리싱의 컨셉은 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까지도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러닝 세션, 스마트 퍼블리싱 세션에서 보시면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스마트 미디어 기술이 어떻게 쓰여져야 한다라는 요구를 오늘 오후 세션에서 각각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프로그램 구성이 그런 맥락에서 되었지요. 지금까지 장애인 전용 단말기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서비스들을 이제는 범용적인 스마트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바로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키워드를 떠올리죠. OSM요, 원소스 멀티유즈. 창작자는 컨텐츠를 한 번 만들겠죠. 그것을 전달하는 대상에 따라서 두세 번 변형 가공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비창의적인 활동이 되겠습니까? 출판사가 컨텐츠를 기획해서 만들 때, 컨텐츠 제작해서 컨텐츠를 한번 만들 때
전달하려는 환경마다 그거를 N 벌을 다시 가공해야 된다면 얼마나 많은 제작 비용이 들어가고 그것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고가의 컨텐츠로 변질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컨텐츠 적응화 기술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N스크린이고 N스크린의 범주의 장애인 지원 형태의 컨텐츠 전달 환경, 소위 말해 액세시빌리티 관점에서 보면 대체 포맷이라는 그것이 포함될 수 있는 컨텐츠, 그거를 스마트 퍼블리싱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그 장애 학생이 대학을 입학을 하는데 몇몇 기준 명수 이상이 입학을 하면 그 학생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장애 학생이 안 들어오면 그 교재는 일단 방치되겠죠. 진급을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요. 그럼 예전에 썼던 교재를 찾아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만든대요. 체계적인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대학마다 그걸 만들어야 한대요.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레파지토리를, 클라우드 기반의 레파지토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점자도서관 이런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을 연계하는 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오전 그 사회자니까 시간을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좀 서두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사실 표준화 추진 체계예요. 오늘 행사하기 전에. 일종의 그 메타 포럼이죠. 여러 가지 포럼에서 포럼 포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국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표준개발협력기관에서 국가표준을 만들고 있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보가 한눈에 보여지게 만드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 이 역할이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 그런데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보도자료 안 냈거든요. 언론 홍보 안 했거든요. 오늘 아마 석간으로 아마 이 행사가 나갈 겁니다. 그런데 10일도 채 안 되는 홍보 기간 동안 730명은 어떻게 이 행사에 관심을 가졌을까? 왜 가졌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소중한 인연을 그냥 버리지 않고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이 4개의 이질적인 세션으로 느껴지는 이 세션들에 참석하는 분들이 과연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이 일할까?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제 발표를 들으면서 몇 가지 질문이 또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넥트 조사 저에게 접속해 주십시오. 이제 SNS로 여러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고 그 SNS를 통해서 스마트온 ICT 컨소시엄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열기와 이 열정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